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괴로워가지고 온갖 자동적 사고들이 떠다니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핵심 믿음, 나는 부족해. 뭐 중간 믿음, 내가 공부만 잘하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온갖 것들이 떠오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뇌에 이런 시냅스 회로가 어딘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생각이 있으면 바로 당연히 무슨 가치가 나오겠어요? 나는 날씬하고 건강해지고 싶어. 여성 캐릭터니까. 예뻐지고 싶어.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나는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어. 이런 식의 가치들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안개들이 있으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흐리게 돼서 이 안개를 걷어내야 돼요.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제목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가치라는 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아주 짧게 얘기할 거고, 가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에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무엇이 가치고 우리 가치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정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가치란 매 순간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라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가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시를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가져왔는데, 실제 제가 디스턴싱을 하면서 마주했던 몇 가지 가치들을 각색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저희 오픈 채팅방에 질문하셨던 그분과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아이랑 이제 트러블이 좀 있는 거죠. 아이랑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괴롭고, 아이가 뭐 비뚤어지진 않을까 뭐 등등 그런 것 걱정들이 있었고, 그런 것 걱정들을 다스린 다음에 조금씩 거기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머무르는 연습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탐색해 봤더니, 그래도 나는 아이에게 지지를 주는 부모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지를 주는 부모이고 싶다. 그래서 매 순간 아이한테 지지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로 그 방향을 향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이가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하겠대. 그때 내 걱정들이 앞서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최대한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기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떠올라도 그 순간 가치를 개입시켜서 알아차리고 거리두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가치에 맞는 선택들을 해나가기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관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존중이 키워드였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은 존중이 키워드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하고 싶고 내 감정도 존중하고 싶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각자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들을 관계에서 내가 인정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사에서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누군가 좀 삐딱한 말을 하면 거기 엄청 영향을 받으면서 반추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이. 근데 그런 경우 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 내가 또 비슷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쟤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뒀을 때 내가 그 주의를 어디로 옮겨두냐고 하면 존중으로 옮겨두는 거죠. 제가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쟤도 어떤 감정들을 느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내가 존중하겠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내 감정도 존중하고 싶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내가 존중하고 이해한다. 근데 또 나는 한편으로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훨씬 더 잘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치를 개입시켜서 거기에 즉각 반응하면서 반추하고 짜증내고 하지 않고, 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내 솔직한 감정들을 존중하면서 상대한테 말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단 말이죠. 나를 오픈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쟤 왜 저렇게 진지해? 이런 얘기 들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수 씨 내가 너가 한 얘기들 내가 이렇게 느낀 거 너가 존중하고 나 그런 거 존중하고 싶고 이런 걸로 뭐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또 나는 이런 것들을 느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면들도 있다는 것도 나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뭐 꼭 거기에 맞춰달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숙하게 얘기를 잘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엄청 잘 이렇게 성립되고 좀 회복됐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라서 이런 가치도 생각이 나고 요거는 뭐 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를 생각하면서 하나 만든 가치인데 저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하는 것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엄청 큽니다. 안정적인 삶, 뭐 그렇게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보고 싶고 내가 설령 그게 힘들지라도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가치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할 때 걱정이 들고 불안이 들고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떠올라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안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뭐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두고 주의를 다시 부드럽게 저의 가치, 실패하더라도 나는 배움을 뭔가 느끼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설령 그냥 편하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사는 인생 뭐 2, 30년 그렇게 살면 무슨 삶이 되냐 그게 그냥 똑같이 살아가겠지. 내가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뭐 이 생각이 제가 그 병원 밖을 나올 때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창의적이고 더 재밌는 일들을 많이 못 해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컸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들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걸 선택하려고 하면 이제 불안함이 떠오를 수도 있고 주변에서 누가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뭐 야 너는 그러지 마 나가면 고통스럽고 여기서 있는데 얼마나 안정적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도 교수님이 저를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저를 흔들어도 내가 원하는 가치에 집중해서 그래도 나는 설령 내가 좀 돈도 못 벌고 하더라도 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냥 그런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뭔가 한번 전념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설령 내가 자녀한테 내가 언젠가 자녀를 낳으면 언젠가 결혼을 해서 제가 낳는 건 아니지. 저희 부인이 뭐 자녀를 낳으면 설령 내가 큰 돈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다시 한번 뛰어들고 할 수 있는 용기 혹은 그런 어떤 진취적인 태도 그런 것들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로 부드럽게 주의를 돌려서 하는 거죠.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엄청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서 많이 달려오셨던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저도 뭐 잘 기억도 안 나고 자세히 공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엄청 열심히 사셔가지고 이룬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자꾸 공하고 힘들고 우울증도 있고 뭐 일을 너무 빡세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해보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도와주는 일을 뭔가 하나 했었는데 그 긍정 기록에 적혔었는데 생각 기록지에 거기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엄청 이렇게 나름의 보람이나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 식의 가치를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막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나중에는 봉사활동 예약하기 이런 거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데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회복을 하고 느끼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뭐 했을 때 혹은 내가 뭐 성취에 쫓겨가지고 괴롭고 할 때 그리고 남을 어떻게든 짓밟아서 올라가겠다는 생각들로 내가 열정이 타오르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할 때 알아차리고 첫 번째 알아차린 거라고 했죠. 알아차리고 거리를 둔단 말은 관찰자로서 그런 거 다 알아차리고 내가 또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나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나의 주의를 이번에는 나의 가치에 그래도 내 마음에 설령 그런 것들이 떠오를지언정 나는 이런 기여하는 삶들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는 선택들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치를 부드럽게 주의를 옮겨서 가치에 주의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치도 있었습니다. 뭐 여가 관련했었는데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약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겠죠. 내가 자연과 예술 같은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꺼이 느끼고 만끽하고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였고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경험해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어디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했었고, 역시나 삶의 힘든 순간들, 내가 무언가 쫓기고 괴롭고 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그 삶을 그런 거 살고 싶으니까 적당히 균형을 잡아서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제가 기억에 나는 사례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저한테 아주 옛날 분인데 디스턴싱 초창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런 게 무슨 거창한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본인은. 근데 이제 디스턴싱 하면서 배워보니까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주의를 거기에 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에 있는 어떤 광고에 그려진 명화를 자기가 언젠가는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되게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 큰 깨달음이었대요.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였던 거지. 내가 그런 것들을 항상 뒷전을 밀어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들에서도 내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는데, 항상 변명만 하고 회피만 하고 내 가치가 아닌 내 뭐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에 충족시키는 데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멀리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고, 제가 그제서야 코치님이 맨날 뭐 제가 그때 설명한 요령도 부족해가지고 디스턴싱 개념도 책도 없고 이랬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해도 지금 이 순간 너무 바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런 경험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식으로 여가라고 하는 가치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예시들을 쭉 얘기해 줬지만 제법 심리치료 작업에서 직접 개입이 많이 됩니다. 제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주의를 가치로 전환해서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한 예시들을 알려서 드렸죠. 그래서 가치를 향한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로 가장한 회피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고하는 가치가 진짜 내가 원하는 가치가 아닌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이건 뭐 제 기억나는 예시가 아니고 가상의 예시입니다. 만든 예시인데 한국어로 하면 또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셀리라고 할까요? 셀리라는 꼬마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엄청 이렇게 핍박받으며 살았어.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전교 1등이 돼야 돼. 뛰어나야 돼. 혼나고 핍박받으며 살았으면 셀리가 그래서 여기 오들오들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죠. 이런 셀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뿌리 깊은 믿음이 잡힙니다. 근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어요. 왜 됐냐? 이게 엄청난 추진력이 됐거든요. 난 추진력이 돼가지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승진도 하고 나한테는 제법 도움이 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질책했던 게.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우울감, 무력감,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좋다가도 그래서 뭔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가치 작업을 했습니다. 코치 선생님과 가치를 찾는 작업을 했는데 찾은 가치가 요거라고 생각해봐요. 선생님, 저 진짜 저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 가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베인&컴퍼니 이런 BCG, 뭐 맥킨지 유명한 컨설팅 펌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선생님, 저 그때 진짜 보람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어서 여기 방점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가치 설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가치 설정은 이 사람이 살아온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나름의 괜찮은 가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정리를 해보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청 압박을 많이 받아서 나는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뭐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리치료를 찾아왔는데 함께 찾은 가치가 이제 요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근데 커카님께서 이루면 끝나는 가치인 것 같다. 오케이. 이루면 끝나는 가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방향이 아니라 목표다. 목표인 것 같다. 목표인 것 같다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태화강 러너님께서 해피로 인해 생긴 핵심 신념으로 만들어진 가치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환님께서는 반반이다.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우선은 세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목표인 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떤 뭐 이렇게 최고의 컨설턴트 되기 이런 지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역시나 가치는 목표가 아니라 방향인데 뭔가 최고의 뭐가 되기, 어디 가기, 뭐 이루기 이런 것은 좀 이제 가치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결과론적인 곰돌이님 말씀처럼 최고의 컨설턴트 되기는 방향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표다. 목표다는 것은 최고의 컨설턴트 되기가 좀 그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태화강 러너님께서 중요했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안명행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였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가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핵심적인 믿음 중에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기 위해서 만든 이제 가치인 거죠. 나는 부족하니까 최고가 돼서 열심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난 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부정하고 바꾸고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고 그 자체로 인정하기보다는 경험 회피적인 태도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인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평생 이렇게 가면 첫 번째는 뭐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계속 극심한 무의미함에 빠져버립니다. 좋은 명문대를 갔어, 승진을 해가지고 뭐 했어. 그래도 아휴, 삶이 무슨 의미가 다 있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한 무의미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어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딱 생기면, 귀납추론이죠. 한 번 딱 반뇌가 생겨버리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안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왔는데 안 꼬이는 순간 아주 강하게 역시 나는 부족했던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반면에 그 지원님께서 반반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은 최고의 컨설턴트 되기는 좀 그래 보이지만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라는 것은 좀 그럴듯해 보인다는 측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뿌리 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봤더니 선생님 저는 못났고 잘난 것도 없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근데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똑똑한 거예요. 똑똑해가지고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인 거지. 나는 무언가를 많이 배우는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깊게 얘기해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싶어서 깊게 얘기해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이거 그냥 그 틀에 맞춘 거고, 틀에 맞췄다는 말은 방향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고, 사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바뀌었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결과인데 방향으로 그냥 꾸몄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의 의도가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인 거죠. 그래서 이 가치는,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가치는 안 그래 보이지만 좀 꼼꼼하게 심리적으로 따져서 이제 작업을 해보면 엄청난 방어 기제에 기반한 가치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야 되는 삶은 너무 괴롭죠, 여러분. 나 자신은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떠오른 것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삶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를 잡게 되면 그릇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그 가치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전문가와 함께 작업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치 명료화를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 너가 원했던 게 맞나? 어떤 방어 기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치로 가정한 이 회피를 잘 이해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치로 가정한 참고 버티기가 있습니다. 가치로 가정한 참고 버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본 거예요. 깊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목적이 생겼어. 목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공부가 필요한 일이었나 봐요.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돕기라서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순간 이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계속 하면서 버티고 있죠. 제가 공부가 안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를 향해서 행동하는 과정이 안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힘든데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나는 내 가치는 사람을 돕는 삶이 되고 싶어.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 이게 내 가치야. 근데 내가 지금 그 사이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내가 모자랐다, 뭐 하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없애고 싶어. 피하고 싶어. 경험 회피하고 싶어. 인정하기 싫어. 비판단하기 싫어. 나쁜 거고 삭제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경험 회피지만 하지만 내가 가치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참고 버티다가 해내면 그땐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악물고 버티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유토피아가 있을 거니까 난 괴롭지 않을 거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건 없다고 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없고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면서 동시에 주의를 부드럽게 옮겨두는 작업이라고 했지 이게 싫어가지고 이런 걸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늘 비유 들었던 그 강물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있고 나는 여기 서 있고 나뭇잎은 여기 떠내려고 있는데 가치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나뭇잎을 보고 있다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고 하지만 내 가치는 그게 아니니까 부드럽게 여기로 주의를 옮겨두는 과정이라고 했지. 이게 실러서 이거 안 보기 위해서 억지로 뭐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다른 것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고 했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악물고 버티는 작업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 그 태화강 러너님께서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무능력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신념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고 성과도 있고 성실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도 잘못된 것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불안 환자가 있어. 여러분 사회불안이 뭔지 아시나요?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쉽게 말하면 남들과 마주하고 관계 맺고 이런 게 힘든 사람인 거죠. 떨리기도 하고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안 두는 사람이었으면 과연 이게 괴로울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래서 나의 지금 내가 느끼는 괴로움은 거꾸로 돌리면 나의 가치를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못 찾을 때에는 저희가 이게 왜 괴로운지를 거꾸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거든요. 사회불안이 괴롭다고? 이게 왜 괴로운 걸까? 너가 사실 진정으로 원했던 거는 사람들과 편안하고 진솔된 관계를 갖고 싶어. 넌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너가 사회불안이라는 것으로 괴롭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들이 왜 그렇냐고 하면 그게 내 가치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러너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어렸을 적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가졌던 괴로운 생각들이 왜 괴롭냐고 하면 내 가치는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뭔가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뭔가 하고 싶고 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지금 내 환경 혹은 내 부모님은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로 가정한 회피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 요거는 뭐냐면 나는 뭐 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이것을 없애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뭐 경험 회피하고 싶은 보상하고 싶은 좋은 표현이네요.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사랑받는 것이 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게 좋은 가치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꼭 증명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회피는 아니고 지금 내 고통을 숨기고 혹은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치가 회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저는 가치란 게 없는데요.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심리치료에서 가치 기반 심리치료에서 대전제 첫 번째,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약간 증명할 수 없는 대전제 같지만 일단 이게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수학도 1 더하기 1은 2가 대전제가 돼야지 시작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환경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인간이라고 하면 응당 욕망이라는 게 있고 그 환경에서 저마다 다른 중요한 개별적인 가치들이 생겨난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일 뿐인 거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그걸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보이나 라고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마음의 안개가 좀 걷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괴로워가지고 온갖 자동적 사고들이 떠다니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핵심 믿음, 나는 부족해. 뭐 중간 믿음, 내가 공부만 잘하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온갖 것들이 떠오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뇌에 이런 시냅스 회로가 어딘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생각에 있으면 바로 당연히 무슨 가치가 나오겠어요? 나는 날씬하고 건강해지고 싶어. 여성 캐릭터니까 예뻐지고 싶어.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나는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어. 이런 식의 가치들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안개들이 있으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흐리게 돼서 이 안개를 걷어내야 돼요. 걷어낸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을 잘 관찰하기로 해서 내 자리를 확실히 하고 내 마음속을 잘 관찰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전문가랑 함께 얘기해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런 핵심 경험이 있었고 내 삶에는 그걸로 이런 핵심 믿음이 생겼고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중간 믿음을 만들어서 그게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드는데 그게 결국 효과적이지 않아서 이런 핵심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사이클, 이 스키마가 내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안개가 걷히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밀어두고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저마다의 수명을 가지고 소멸되기로 내버려 두고 정말 디스턴싱 된 상태에서 내가 느껴지는 내 삶의 비전 혹은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개를 좀 걷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가치 관련된 작업은 초반부터 하는 게 좋거든요. 초반부터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거리두기 작업이 진행되고 시작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인 거죠. 두 번째로 나도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겁니다. 알아차리면서. 다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죠. 이걸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다양한 경험들 자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진중하게 대하면서 해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연설이 있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얘기하다가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점들을 이어서 자기가 삶을 살아다 보니까 내가 그냥 어떤 회의감을 가지고 이거 해서 뭐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참 스티브 잡스가 그 선사상 그리고 불교 사상 이런 데 심취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론 통찰을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퇴했잖아요. 자퇴하고 뭐 창업 잘 돼가지고 자퇴했냐? 아니거든요. 그냥 자퇴를 했단 말이죠. 자기한테 안 맞게 느껴지고 그리고 뭘 했냐면 아무짝에 도움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저 자기가 끌리는 것들에 가서 거기에 엄청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도강하는 거죠. 그래서 서체 수업 이런 것도 배웠죠. 서체 수업도 배우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경험들 다양하게 하고 쓰다 보니까 자기가 애플에서 맥킨토시에서 되게 아름다운 서체를 만들 수 있었던 컴퓨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하나씩 이어지는 게 삶에서는 그렇게 삶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 순간은 회의적으로 살지 말고 진중하게 다양한 경험들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들을 회의감을 가지지 말고 호기심 가지고 진중하게 뭐 하나 하더라도 오롯이 제대로 느껴보자 하면서 열심히 해보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이끌리는 게 뭔지를 조금씩 파악해 나가는 거죠. 지구 위에 이렇게 서서 세상의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자극들, 다양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기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분명 내가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더 다른 것들을 해보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해도 아무것도 할 흥미가 생기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디스턴싱 된 상태에서 내가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도 내 감정과 무관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업을 잘 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기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모르겠을 때는 첫 번째, 마음속에 안개가 일단 좀 걷어지긴 해야 된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들을 알아차림 측면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진중하게 뭐 회의적으로 굴지 말고 이런 거 해서 어디다 써먹어가 아니고 진중하게 정말 경험의 그 순수함 그 자체를 잘 느끼면서 하나씩 해보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 가치는 어땠나? 나는 언제나 가치가 명확했나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었거든요. 가치는 매 순간 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매 순간 원하거나 믿는 것들도 조금씩 변해왔었습니다. 변해왔었고 맨날 명확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이게 맞나? 내가 정말로 내가 원했던 어떤 삶, 내가 앞으로 기껏 살아봤자 열심히 사는 인생은 3, 40년 남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거 맞나? 이런 것들 성찰을 계속 해보면서 명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누구든 뭐 불명확한 때도 많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해나가는 거죠. 해나가는 거고, 저는 그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스를 정말 동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 가치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졌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의대를 갔던 것도 고려대학교에서 생물학 하다가 호스피스를 왜 했냐라고 하면 뭐 갑자기 뭐 의료에 관심이 생겨서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NA를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은 분자적으로 살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반응들이 자연적이지 않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과 다른 흐름들을 찾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한번 경험해보자 갔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저는 그 아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것 같나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구체화되기도 했고, 뭐 예를 들면 뭐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제가 그냥 뭐 앉아서 공부만 했으면 모를 거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새로운 경험 해보려고 창업 관련된 수업도 들어서 열심히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의 가치로 만들어졌던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진짜 뭐 쓸모없는 없어 보이는 것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도움됐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생물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생물학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렇게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수준이 있어요. 생태학이라고 하는 정말 큰 게 있고, 뭐 행동 뭐 생물학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종 수준에서 얘기하는 진화 뭐 이런 거 있죠. 개체 수준, 우리가 뭐 한 마리 수준에서 말하는 생물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포 수준에서 다루는 생물학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분자 수준에서 다루는 생물학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씩 배우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지식들이 사라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GPT한테 물어보면 바로 다 나오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생물학을 너무 좋아해서 뭘 했냐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학기가 끝나면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모든 것들을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생태학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 이야기랑 이어지네. 세포 생물학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분자 생물학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합치고 연결하면서 제 나름의 생물학적인 그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나름의 어떤 그 책자가 있어서 저한테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나가서 뭐 면역 생물학 더 어려운 것들 나가면 면역학 이런 거 나가면 이런 것도 이거는 그러면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거죠. 아무도 안 시켰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됐지만 그냥 생물학 공부하면서 그게 좋았고 재밌었으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진중하게 한 거란 말이죠. 한 건데 그게 제가 디스턴싱을 만들 때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 작업이 디스턴싱이랑 똑같거든요. 디스턴싱 하면 인지행동 치료, 뭐 수용 전염 치료, 뭐 마음 챙김 온갖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듈화하고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이 심리 치료를 이제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디스턴싱을 만들 때 그 대학교 다니면서 생물학 배우면서 했던 작업이랑 똑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엄청 크리티컬하게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쉬운 작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해시켜봐도 뭐 이렇게 정말 공부 많이 하신 상담사 선생님이랑도 이런 거 해봤고 정신과 의사 쌤들 뭐 교수님들 다 같이 해봤는데 쉽게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빨리빨리 잘할 수 있고 했던 것들은 그때 경험들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하는 경험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 나한테 어떻게 도움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 가치가 언제나 명확했던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경험들이 갑자기 도움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요 앞에서 했던 이런 얘기들과 맞닿아 있는 면들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가치를 활용한다는 것은 알아차리고 수용하면서 가치를 향해 부드럽게 주의를 전환하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가치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가지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디스턴싱 사례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건 가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었죠,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문대를 가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는 내 가치가 아니라 방어기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이 방어기제에 의해 쌓아 올린 행복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혹은 오래 가더라도 언젠가는 강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어기제라고 했었고 지금 내가 이것들을 경험하기 싫은데 사실은 없애버리고 싶고 싫은데 그냥 어쨌든 이 악물고 버티면서 언젠간 이게 사라지겠지 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디스턴싱 해서 가치로 주의를 부드럽게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고 했죠.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치를 활용해서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가치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 가치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가치는 모르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거를 보이게 만들려면 마음의 안개가 거쳐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곰돌이님께서 부드럽게 주의를 전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강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얘기를 해보면 부드럽게 주의를 전환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명상을 하잖아요. 디스턴싱 자체가 그 명상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명상이라고 해볼게요. 명상이에요. 여기 생각의 강이 있습니다. 쫙 강이 있어요. 나뭇잎이 떠내려오죠. 부드럽게 주의를 전환한다는 말은 근데 이 나뭇잎은 불안이라고 해봐요. 불안. 근데 이거는 제 가치예요. 어떤 가치. 어딘가 있겠죠. 마음속에.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꽂혔어.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고 했으면 알아차리고 없애려고 막 애쓰고 하지 말고 잘 관찰하면서 잘 느껴보면서 그게 자기만의 수명을 가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애쓰고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하기보다 주의를 여기로 옮겨두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부드럽게 전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드럽게 전환한다는 게 마음챙김책이나 뭐 불교 심리학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주의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참 깊은 오해인데 호흡 명상을 할 때 사람들이 호흡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이거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주의를 전환하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경험 회피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마음속에 이게 떠올랐는데 이게 떠올랐어. 이게 떠올랐는데 이거 보기 싫으니까 호흡에만 집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이러면서 호흡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경험 회피라고 했죠. 부드럽게 경험 회피가 안 되려면 이런 게 떠올랐을 때 알아차리고 이게 있다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내 주의를 천천히 다른 곳으로 옮겨두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주의를 전환한다고 합니다. 안 부드럽게 주의를 전환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안 볼래. 저기로 주의 전환해서 저것만 생각하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채팅방을 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